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법. 성장 전략은 제품 만들었으면 돈 얼마나 벌래?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매출 목표 추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상세하게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출이 다 비슷한지. 그냥 대충 써요. 그건 고민 안 했다는 거죠.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대충 쓰면 안 되죠.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심사위원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는 노력한 흔적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달메토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법 세 번째 시간, 성장 전략 부분 쓰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전략은 6가지만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수익 모델, 포피 전략. 두 번째, 초기 마케팅 전략. 세 번째, 매출 목표. 네 번째, 추진 일정, 자금 확보 전략. 마지막으로 ESG, 경영 전략.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성장 전략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팔아서 돈 얼마나 벌래?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처음에 볼 때부터 이거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심사위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대충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노력한 흔적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수익 모델하고 포피 전략. 모르시면 이 양식이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서 접목해서 쓰시면 돼요. 포피 전략은 뭐냐면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종이가 뭐고 가격은 얼마고 유통 어디서 할 거냐.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 유인할 거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명 쓰시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개발해서 마케팅 좀 하려고 하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수익 모델을 써야 되죠. 수익. 제품을 만들어서 요즘 뭐 라이트 버전, 프리미엄 버전, 엑스트라 버전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걸 쓰는 거죠. 그 얼마다? 라이트 버전은 월 3,000원이고 그걸 쓰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모델이 복잡하게 그렇게 쓰고 싶으면 플로우를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 서비스나 제품을 얼마에 팔 거냐 그거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 팔면 난 얼마 남는다. 그게 수익 모델이에요. 뭐 이해하셨죠? 잘 모르면 그냥 이거 구성을 따라 하세요. 이제 중요한 게 프로모션 전략인 거예요. 심사 평가위원들도 많이 물어봐요. 처음에 어떻게 팔 건데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초기 침투 전략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마케팅 하겠다. 여기 간단하게 썼죠. 이거는 근데 상세하게 쓸수록 좋아요. 실제로 대표님들이 뭘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오른쪽 거 보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썼어요. 수거맨 서비스라는 거 분리수거 대행인데 어느 아파트에서 먼저 테스트 해보겠다.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아파트에는 이만한 가구가 있고 신축 단지고 몇 평짜리고 그리고 분리수거는 언제 하고 오직 가구는 얼마 이런 거를 다 쓴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준비가 됐네. 개발하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겠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어떻게 판매하겠다고 생각하는 상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그럴수록 또 믿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매출 목표 추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창업 지원 사업에는 3년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창업 지원 사업 말고 R&D 사업도 수정하고 하면 거기는 5년 돼 있으니까 매출 추정할 때 5년 정도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제일 못하세요. 성장 전략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매출, 비용, 이익 구조를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엑셀. 여기 위쪽에 매출, 중간에 비용,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게. 매출에서 비용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 매출을 추정하는 논리를 여기다 쓰셔야 돼요. 밑에다가 이렇게 산출 근거를 쓰셔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한 페이지로 써놓으면 믿음을 가겠죠.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상세하게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대충 써요. 매출 1억이고요. 2년 있다 2억이고 3년 있다 5억이고 4년 있다 10억. 이렇게 쓰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출이 다 비슷한지. 그건 고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점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 쓰는 거는 별도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는 한번 써놓으면 계속 쓸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추진 일정 자금 조달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쓰라니까 쓰는 거죠. 추진 일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8개, 9개 쓰는 게 좋죠. 둘이 셋을 쓰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자금 조달 필요성 조달 계획이라는 쓰는 게 있거든요. 조달 방법은 보통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돈 말고 내 돈밖에 없잖아요. 내 돈이랑. 두 번째는 투자 유치. 그러니까 1안, 2안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투자 유치 언제쯤 받겠다 하는 게 목표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 덜 중요해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자기 자본 충당을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여기 조달 필요성 대충 안 썼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투자 유치 안 한다고 해서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ESG 경영 전략 이거 쓰라는데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많아요. 비슷한 게. 그래서 자기 거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만 쓰면 성장 전략 부분 완성이 되겠습니다. 강의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이버 블로그 정답네트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법 마지막 파트 팀 구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